오늘은 시민들의 재신임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고양시를 이끌어갈 최성 시장을 만나보겠습니다. 시민과 안전을 중심으로 한 시정을 목표로 설정한 최 시장의 야심찬 포부,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재선에 성공하신 것 먼저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로운 4년이 시작된 지 벌써 이제 일주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네. 취임식은 없이 고양 시민과 함께 하셨다는데 반응부터 들어보죠. 네, 우선 민선 6기는 좀 더 시민들의 말씀들을 경청하고자 소통마당으로 이제 추진을 했고요. 예. 거기에는 또 세월호 참사의 피해 유가족분도 좀 모셨고, 또 고양 터미널 화재 사건으로 인한 또 유가족 대표도 네. 모시고, 또 고양시를 강타했던 돌풍 사건의 피해자분들, 또 여러 어르신 아이들 이제 망라해서 모셔가지고 좀 시정을 위한 좋은 제안들, 아이디어, 또 좀 쓴소리도 듣는 이런 경청의 자리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네. 이날 이 소통 한마당에서 시민들이 희망나무 메시지라는 걸 적어서 시장님께 전달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자, 경청한다고 강조를 해주셨는데 시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들, 좀 기억 남는 메시지 어떤 것들이 네, 있습니까? 역시 아무래도 이 고양터미널 화재 사건에서 가족을 잃은 슬픔을 안고 있는 유가족 대표께서 예. 네. 정말 안전 문제에 특별한 대책을 주문하셨고요. 또 구산동에 이제 돌풍 피해를 받으신 이 대책이 어르신께서도 네. 정말 도나 시가 여러 가지 보상 대책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줬으면 하는 이런 좀 무거운 이야기들이 있었고요. 네. 또 그 외에도 역시 교통 문제, 또 여러 가지 이 지역의 민원 문제, 이런 문제들을 좀 자유롭게 대화를 하셔서, 중요한 거기서 뭐 어떤 제기를 하고 제가 해법을 제시한다기보다는 예. 좀 더 이 민선 6기가 고양시만이 아니라 전국의 지자체가 세월호의 참사 속에서 시민의 안전, 또 건강, 행복의 문제를 얼마만큼 진정성 있게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갔느냐, 네.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됐었습니다. 예. 네. 자, 선거 기간 이 활동에도 바쁘셨을 텐데 개인적으로도 좀 아픔을 겪으셨고요. 앞서서 잠깐 언급하셨던 고양 버스터미널 사고까지 뭐 많은 좀 가슴 아픈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예. 또 고양 터미널 화재 사건도 큰 고양시의 충격적인 사건이었고요. 네. 또 이제 이 와중에서 저희 아버님께서 선거 기간에 돌아가셔가지고 네. 실제로 이제 선거 운동을 거의 못 했는데요. 네. 어쨌든 그러면서 세월호의 참사, 고양 터미널의 화재 사건, 그리고 아버지의 장례식,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안전, 건강, 또 시장으로서의 어떤 책임감, 네. 이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됐고요. 그래서 시장에 당선된 이후로도 저희 공직자들이 왜 우리 시장이 재선이 됐으면 항상 좀 웃고 즐거워야 되는데 무거운 이렇게 표정을 짓고 있어서 좀 의아해하는데, 네. 여전히 지금도 재선의 기쁨보다는 정말로 뭐 오늘 이 순간에도 고양터미널 화재 사건의 피해 가족들이 또 이 입주업체하고 지금 물밑 여러 가지 또 대화를 나누고 있고, 예. 또 저도 시장으로서 이 유가족과 피해자 가족의 대책의 입장, 또 구산동 피해 대책, 그리고 또 다양한 안전사고에 대한 점검들, 네. 이런 네. 부분들 때문에 뭐 이렇게 복지, 교육도 중요하지만 역시 안전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이런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계기로 민선 6기에서는 시민과 안전을 중심으로 한 시정을 펼치겠다, 이렇게 각오를 펼쳐주셨거든요. 어떤 구체적인 계획들이 있습니까? 네, 일단은 안전 문제는 이제 사전에 예방하는 교육이 필요할 것 같고요. 뭐 유치원에서부터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오늘 저희가 이제 동구청에서도 저희 직원들 조회가 있었는데, 네. 조회에 앞서서 이렇게 안전에 대한 비디오를 보고 교육을 하는 이런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종합적인 이 안전 위기 관리 매뉴얼들을 그동안 점검해 왔지만 더 꼼꼼히 점검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울지 훈련이라든가 민방위 훈련 때도 긴급한 이 대피 시스템에 대한 좀 훈련들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그 외에 법제도적인 여러 가지 미비점을 보강하는 노력에서, 아마 제 생각으로는 우리 고양시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안전에 관한 하는
예방 교육에서부터 또 사후 대책 마련까지 뭐 총체적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 문제를 혁신하고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제2의 세월호 사건 또 제2의 여러 가지 고양 터미널 화재 사건과 같은 이런 안전 문제에 대한 위기는 네. 항상적으로 노정돼 있다고 봅니다. 그 점에 있어서 제가 직원들에게도 또 시민들에게도 또 누누이 총체적인 위기관리 시스템 또 안전에 대한 말로만의 강조가 아니라 실질적인 정책과 제도에 있어서 좀 각별한 당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 경기도시정의 가장 큰 문제라고도 지적되는 재정 문제, 고양시도 자유로울 수는 없는데 민선 5기 기간 동안에는 이 실질 부채 6천여억 원 중 절반 가까이를 이제 줄이셨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절반이 또 남아 있거든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제가 이제 민선 5기 때 저희들의 부채의 주된 요인이 킨텍스라고 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전시 컨벤션 센터가 있는데 예. 그것을 이제 이 건립 완공하는 과정에서 부지를 저희들이 매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지난 민선 5기 때 킨텍스 지원시설 부지를 포함해서 약 네. 3,120억을 빚을 갚았고요. 예. 남은 약 3천억 정도가 있는데 관건은 킨텍스 지원시설 부지 매각입니다. 그래서 어제 남경필 우리 도지사님 뵙고 킨텍스가 경기도와 고양시 또 코트라 간에 공동 지분을 갖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했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공유 재산들을 이 불필요한 부분들은 매각을 하고 또 무엇보다 좀 불필요한 세출이나 이런 예산 낭비 부분들을 좀 줄여서 네. 아무튼 전국에서 부채가 없는 부채 제로 도시가 우리 고양시가 제일 먼저 되고자 아무튼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고양시가 이제 100만 거대 도시입니다. 그만큼 이 교통 문제도 상당히 시급한 현안 중에 하나인데 서울 강남과 분당을 연결하기에는 아직도 대중교통으로는 좀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네. 이런 교통 문제는 또 어떤 계획을 갖고 네, 계십니까? 지금 적절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100만 도시가 되는데 약 800여 분 정도 부족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두 분 앵커님도 고양시로 이사 와 주시면 네. 우리가 좀 더 빨리 100만 도시에 진입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이 100만 도시가 되면 광역을 포함한 10대 이 인구가 집적된 네. 그런 네. 준광역 도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고양시도 그렇고 경기도의 최대 문제가 교통 문제인데 일단은 다행스럽게도 박근혜 정부 하에서 GTX의 조기 착공을 결정했기 때문에 네. 이제 킨텍스에서 강남까지 가는 이 22분 거리에 이 GTX가 조기 개통되고 조기 완공되도록 노력을 하려고 하고요. 또 자유로와 서울로 가는 이런 이 직행 버스, 네. M버스라든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저희들이 TF팀을 꾸려가지고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여기는 아무래도 남경필 지사는 물론이고 또 평소 친분이 제가 두터운 우리 박원순 시장님하고 같이 협의를 할 예정이고요. 또 마을버스 준공영제를 포함해가지고 예. 이렇게 이 연계망들을 활용해서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 고양 시민은 물론이고 앞으로 남북교류협력 시대에 중요한 관건이 될 수 있는 신분당선을 고양까지 유치해 옴으로써 네. 고양에서 강남 가는 것만이 아니라 앞으로 남북교류협력 시대에 철의 실크로드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이 광역 교통망 체계에 지금 가장 역점을 두고 전문 TF팀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많은 방안을 협의 중입니다. 예. 지금 약속하신 그런 교통 문제들이 모두 해결이 되면 저희도 좀 회사에서 멀긴 하지만 고양시로 한번 진지하게 고민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내실 있는 공약 이행을 위해서 100만 시민 행복 프로젝트 TF팀을 구성을 하셨습니다. 구성원들도 궁금하고요. 어떤 일들을 하게 됩니까? 네, 우선은 저희들이 이제 너무 빠른 결정보다는요, 취임할 때까지 1단계로 좀 공약을 점검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예산 편성 때까지 2단계, 그리고 연말까지 해서 앞으로 2020년까지 좀 중장기 교통, 복지, 교육에 대한 체계를 갖추고자 하고요. 예. 지방자치 분야에서는 역시 조창현 교수님 같은 최고의 교수님들, 또 고양시 내에 있는 시민사회단체의 최고의 또 멘토들, 네. 또 이기태 전 또 일산경찰서장님 같은 분들은 또 안전문제의 최고의 권위자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각 부서에서 팀별로 지금 다양한
협의체와 TF팀을 꾸려서 내실 있게 점검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예. 네. 시민이 중심이기 때문에 이 새누리당 후보들의 공약까지도 시민을 위한 것이라면 과감히 수렴을 해서 반영하겠다 이렇게 밝히셨는데요.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민선 6기가 시작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양 시민 또 OBS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어떤 우리 OBS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꽃보다 아름다우신 우리 100만 고양 시민 여러분, 우리 고양시는 이제 인구 100만에, 그리고 경기도는 물론이고 앞으로 남북 교류협력 시대에 중심적인 공간이 될 수 있는 평화통일 특별시를 준비하는 도시입니다. 앞으로 교육과 문화, 복지, 사람이 우선하는 그런 멋진 도시를 함께 만들어보고자 합니다. 아무튼 고양시로 많이 놀러와 주시고, 또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1위 도시 고양시의 위상을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겠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최선 고양시장과 함께 민선 6기 고양시의 청사진 함께 그려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